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워드 막스 40년 만에 큰 기회가 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모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해줬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워드 막스는 투자 경력이 무려 53년에 달합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워런 버핏이나 레리 핑크, 블랙락의 CEO도 그의 메모가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이메일을 본다고 하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자산은 현재 약 3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오크트리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의 회장으로 있죠. 약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가 조금 넘는 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워드 막스가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이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사실 작년 연말에 나와서 2023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죠. 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난 53년간 투자자로 큰 명성을 얻었다. 지난 이제 투자자 그 고객사들을 위한 메모에서 지금 우리가 상전벽해의 시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죠. 자신의 53년 경력에서 지금 총 3번의 큰 환경 변화가 있었다. 자, 첫 번째는 금리를 얘기합니다. 1980년대 폴 벌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죠. 근데 그 이후로 21년도 제로금리로 지난 약 40년이 넘게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었죠. 이게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이 지속적인 금리 하락이 결국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가장 쉬웠던 시즌이 지난 40년이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1970년대 그 전만 해도요. 투자 리스크, 위험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었다. 위험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그 니프티 50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주식, 그 우량 주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크립토가 되겠죠.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을 하더라도 큰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당연시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분석 대중화되었고요. 더 큰 레버리지 투자, 이게 소위 B2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운용사다, 뭐 VC다, 뭐 그 벤처 캐피털, 뭐 이런 그 수많은 투자 회사들이 지난 40년간 많이 등장을 했죠. 자, 지금은 세 번째 그 상점 벽해인데 그 변화에 우리가 지금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회자가 이제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상점 벽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우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08년 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 또 정부들은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자 매우 적극적인 부양책을 썼죠. 그래서 지난 14년간 초저금리, 뭐 사실상 제로금리에 익숙해진 사업가나 이제 고위험 투자자들은 이제 이게 정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나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큰 변화의 환경의 변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자가 다시 묻죠. 당신 말은 지난 14년간 거품이 꼈었고 이제 그 거품이 곧 터질 거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죠. 지난 14년간 자산 시장에 과도한 거품이 꼈다고 보지는 않는다. 모든 것이 쉬웠고 막 흥분되었던 시즌인 건 맞지만 뭐 너무나 뭐 미친 광풍이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특히 누구에게 좀 그렇지만 이제 좋았냐? 대출자,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 또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매우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즌이었다. 실제로 1980년대 엄청난 그 금리 뭐 한 20%가 이제 넘어가는 그 시즌부터
지난 40년간 미국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죠. 그에 반비례해서 미국의 주식 S&P 500은 지난 40년간 지수로 보면 약 15배가 올라갑니다. 325였던 게 21년도 5천을 찍죠. 쉽게 말하면 제로 금리 시즌,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을 때는 주식 투자가 가장 쉬웠어요. 그런 시즌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는 주가에 대한 중력이다. 이제 대체적으로 금리와 주식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워드 막스는 자신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이제 밝힙니다. 사회자가 다시 묻죠. 초저금리는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우리는 더 높은 금리에 익숙해져야 할까? 내년 시장은 그러면 더 떨어진다는 의미인가? 하워드 막스 얘기를 하죠. 항상 초저금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건 마치 아침마다 아드레날린 주사를 매일 맞는 것과 같아서 이게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금리는 낮아질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워서 이길 때 그때야 비로소 낮아질 수 있고 이제 제로 금리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 제로 금리가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준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리를 제로 0으로 낮췄죠. 이것을 무려 7년간 유지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제로 금리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만 올리려고 해도 시장은 발작을 일으켰다. 이제 하워드 막스 본인은 예측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요. 이걸 믿지도 않고 투자도 절대 그걸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예측을 하죠. 제로금리 0에서 2%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는 2%에서 4% 정도로 쭉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와 주식은 사실 역사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물가를 잡기 위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시켰죠. 자, 결과 이게 우연일까요? 자, 미국 주식 시장의 최악의 7번째 해가 바로 2022년 작년이었습니다. 심지어 1931년, 37년, 30년도 이 빨간색은 그 미국 그 대공황 그 시기죠. 이걸 빼면 사실상 미국 역사상 네 번째로 안 좋았던 해가 됩니다. 무려 닷컴 버블 그 크래시 바로 밑에 있죠. 연준이 이번에 이제 예측을 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80년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없이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금리 10% 20% 이렇게 안 올리고도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워드 막스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 좋은 일이 되겠죠. 그의 메모를 조금 이제 요약을 해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수준의 금리 0% 제로 금리, 초저금리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단 이제 큰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만 초저금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측에 따라서 절대 돈을 걸지는 않는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하워드 막스가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조언을 세 가지 정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채권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채권을 올인하라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 의지해야만 했던 지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미없었던 채권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을 조금 높여 가져가는 게 어떠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더 적은 리스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200조 원, 300조 원 이런 수준의 이제 그 규모의 돈을 굴리기 때문에 이 분들이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일단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는 목표 수익률이 7%라고 하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고위험 자산, 뭐 비트코인 스펙, 뭐 이제 빔 주식 같은 것들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캐시 포지션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현금을 좀 늘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회비용이 있죠. 내가 현금을 이제 뭐 주식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이제 그 현금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어 자산 가격이 다시 상승해 버린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될 겁니다.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냐가 중요하겠죠. 향후 1년, 2년 내에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대량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워드 막스가 그의 최근 오크트리 그 투자자 고객들에게 했던 메모를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이제 투자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 큰 시대의 환경이 지금 많이 크게 바뀌었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고금리. 상대적으로 과거 14년에 비해서 고금리로 향후에는 주식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연준은 부양도 긴축도 아닌 중립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부양을 너무 하면 이제 물가가 안 잡힐 것이고 긴축을 너무 세게 하면 경기가 부러질 테니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중립금리 너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지금 2.5%를 예상합니다. 이 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를 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네 번째. 향후 12에서 18개월간 미래는 절대 장밋빛이 아닐 것이다. 대부분 경제학자들과 생각이 일치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정상 수익률의 시대가 올 것이다. 반대로 하면 지금까지 과거 40년은 특히 과거 14년은 비정상적인 수익률의 시대였다는 얘기가 되죠. 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또는 이제 좀 금리가 높을 때 뭐 이제 은행에 맡길 수도 있겠고요. 그게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위험 투자, 주로 주식이 되겠죠. 주식보다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대출자와 자산가보다는 앞으로는 대부자와 박앤헌터에 유리할 것이다. 자, 대출자, 자산자는 제로금리에서 큰 혜택을 봤었죠. 근데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박앤헌터는 이제 그 자산 가격 폭락을 지금 기다려서 싸게 자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장에 침체가 폭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더 유리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지난 14년간 길게 보면 40년간 성공했던 투자 전략은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크립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뭐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분은 하워드 막스는 2017년도 크립토를 근거 없는 유행이라고 일축했죠. 비난을 크게 이제 했고요. 하지만 이제 2021년 한 4년이 지나서 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4년 사이에 내가 사실 그때 내가 잘 모르고 했던 얘기고 뭐 무의식이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과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5,000달러에 산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더 옳아 보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립토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분 이제 회장 본인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진 않았죠. 하지만 그의 아들 앤드류 막스가 비트코인을 많이 사놨습니다. 가족 명의로 비트코인을 상당수 보유를 하고 있죠. 패밀리 오피스 뭐 억만장자들은 다 패밀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자산을 관리를 하는데요. 아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사놨다고 이제 밝혀졌죠. 재밌는 것은 뭐 하워드 막스, 피터 셰프, 짐 로저스, 우리나라 뭐 김영익 교수들 이제 그 분야의 나름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세요. 일단
이분들이 크립토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재밌는 건 그의 아들들이 혹은 그 이제 아내분들이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많이 구매했던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크립토나 비트코인은 그들에게 새로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크립토는 미래 그 자산의 시장의 어떤 부의 바구니 역할, 부의 저장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전혀 의심이 없죠. 하지만 이런 분의 의견도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매크로를 특히 볼 때는 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녹음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